이렇게 불에서 그냥 지나가듯이 구워주시면 쭉 당긴 다음에 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세계집 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식조리 기선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백종원님의 김밥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보완하면 좀 더 괜찮은 김밥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이렇게 김밥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김밥용 김은 보통 낱장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통 10장, 20장, 50장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봉한 이후에는 이 김이 좀 눅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할 때는 꼭 한번 구워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 겉과 속이 있습니다. 속 쪽은 이렇게 좀 거친 면이 있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반질반질거립니다. 그래서 이 반질거리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 네 군데를 구워 주시는 겁니다. 불을 켜고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불에서 그냥 지나가듯이 구워 주시면 김이 타지는 않습니다. 너무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 타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습기만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김은 이 거친 면과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짝거리는 부분이 김밥을 다 말았을 때 항상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거친 부분이 김밥을 다 말았을 때 바깥으로 나오게 하면 표면도 거칠 뿐만 아니라 칼로 자를 때 잘못하면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짝거리는 부분이 항상 바깥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 거친 면 위에다가 밥을 올리시는 겁니다. 밥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약간 좀 길게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중앙에다가 이렇게 펴주는 것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위쪽으로도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고요. 이쪽에서도 위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내리시고요. 이쪽도 아래쪽으로 내리시고요. 자, 처음에는 너무 두껍게 깔지 말고요. 쭉 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펴졌으면은요, 보시게 되면 김밥을 말았을 때 이 끝부분이 이 끝부분과 맞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밥을 다 말았을 때 이 김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도 약간 얇고 이쪽도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아서 이 끝과 이 끝이 맞닿았을 때는 이 부분이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부분에다가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해주시냐면요, 이 끝에 부분을 살짝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여주시게 되면은 이쪽이 얇아도 말았을 때 이쪽과 같은 두께의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밥을 깔았으면 재료를 바로 올리셔야 됩니다. 재료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다른 걸 하시다가 다시 오게 되면 밥이 따뜻하기 때문에 김이 수축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축된 상태에서 다시 말아서 말게 되면 여기가 다시 평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빵꾸가 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올린 다음에 바로 재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오이 넣고요. 해물 넣고요. 자, 많은 방법은요, 이 끝에 닿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잡으신 다음에요, 이 김이 이 끝이 요 끝으로 닿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이 상태에서 꾹꾹꾹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꽉꽉 누르게 되면 밥이 서로 밥끼리 엉겨져서 부서지기 때문에 나중에 식감이 떡을 씹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꽉 잡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잡아주시는 겁니다. 살짝만. 그런 다음에 여신 다음에 이쪽만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부분에 밥알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을 끝에다 맞추신 상태에서 손으로 갖다 올리시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시고 갖다가 올리시는 겁니다. 자, 행주에다가 물을 살짝 축여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닦으시고요. 자, 자르실 때는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 여러 번 움직여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요, 이쪽 칼 면에 밥풀이 많이 묻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자르게 되면 밥과 밥끼리 또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표면이 좀 질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한 번씩 계속 닦아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칼질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칼을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당긴 다음에 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당긴 다음에 밀고 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쭉 당기고 밀고 밀고.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는요, 눌려졌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긴발로 살짝만 잡아주는 겁니다. 세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김밥을 놓는데요. 김밥을 놓는 방법은요, 자, 갖다가 무조건 하나씩 막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제자리에서 도마에서 이렇게 펴니다. 이렇게 계속 펴니다. 자, 이렇게 펴시고요. 이렇게 펴셔서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펴시게 되면 모양이 지금 아보카도 이쪽, 맛살 위쪽, 계란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위치를 맞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놓으실 때 그냥 막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반대로 놓거나 이러시게 되면은 아보카도가 여기 있는데 또 아보카도가 이쪽에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일일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은 다 웬만하면 같은 방향으로 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시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미시고요. 또 당겨서 미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갖다가 살짝 겹쳐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놓고 자, 끝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말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밥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김밥 안에 있는 속 재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조금 더 김밥을 잘라서 놨을 때 일률적이고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는 조금 꽉꽉 잡고요, 하나는 좀 살살 잡고, 그래서 지금 잡는 거는 김밥을 일반적으로 김밥을 잡았을 때 그 강도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초밥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생선 초밥이나 이런 초밥을 지을 때 강도로 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먼저 조금 세게 진 이 초밥 같은 경우에는요, 밥 같은 경우에는요, 세게 진 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얇게 잡은 건요, 약하게 잡은 것들은 자, 이렇게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뭉그러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많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형체가 잘 망가지지 않고요, 안쪽 부분도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살 잡은 밥 같은 경우는 안에 틈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입안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이쪽 부분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잘 풀어지겠죠. 이 부분은 좀 뻑뻑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은 살살 마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